안녕하세요. 저는 웹진 문예마루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 명사를 집중 조명하고 소개하는 명사 초대석 코너 전화 인터뷰를 맡고 있는 이두희 시인입니다. 오늘은 박시교 시조 시인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선생님 근황은 어떠신가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있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나가는 일 말고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는데 이놈들 똥 치우고 밥 주고 하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집을 읽고 간단한 소감, 그다음 좋아하는 작품 정도를 인터넷으로 시인한테 답장 보내는 게 하루의 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답장을 보내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언젠가 제가 시집을 한번 냈을 때도 선생님께서 메일을 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랬구나.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시조 시인으로 입문하게 된 과정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1968년인가부터 고향 봉화에 잠깐 내려가 있었어요. 한 2년 네,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물론 자유시를 썼죠. 그래서 신춘문예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자유시와 시조를 보내드렸는데 1970년에 시조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조를 쓰게 되었고, 마침 그 시조를 심사했던 선생님이 이호우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죠. 근데 시상식장에 갔더니만은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은, 문산을 가야 될 것 같아서, 객으로 문산을 갔다 했는데, 거기서 이호우 선생님이 여동생인 이영도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현대시학에 다시 추천을 받고 그래서 시조를 쓰게 됐죠. 뭐 자유시도 그 이듬해 71년도에 통일원에서 현상문의한 데 당선이 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자유시보다는 시조에 더 좋겠다 싶어서 시조를 쓰게 됐죠. 혹시 문청 시절에 특별히 그 좋아하셨던 문인이나 예술가가 있으셨나요? 예, 데뷔 전부터 이육사를 참 좋아했어요. 그분이 생애가 특별히 했고 또 젊은 나이에 해방을 한 해 놔두고 돌아가셨죠. 옥사한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전인적으로 아주 존경을 했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많은 문인들이 소위 변제를 했지만은 유일하게 감옥에서 옥사한 분이죠. 특히 그 광렬한 시는 제가 아주 좋아해가지고 책상 앞에 늘 이렇게 메모식으로 해놓고 보고 했던 그런 작품을 좋아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단에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좋은 선생의 시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구룡포포 같은 거는 사설 시조로 단 한 편밖에 없는데 그 사설 시조가 아주 그렇게 뛰어나서 그분 시집이 뒤에 어떻게 구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월북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랬죠. 이북에 가서도 어디 작품 활동을 하는 게 혹시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마침 전주에 있던 그 정양 시인이 그 조은 선생하고 어떤 외가 쪽으로 책간이 된대요. 네. 그 정 교수를 통해서 6작품가를 봤어요. 그 이북에 가서 쓰신 거죠. 아, 그런데 그러셨군요. 그 작품은 그 역시 그쪽 체제에 순응하느라고 썼는지 몰라도 조금 공산주의 냄새가 나고 그 김일성 찬양 문구가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생전에 이쪽에 있을 때 쓴 작품들은 참 좋아합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래도 북으로 가서 이제 쓰시기 전에 여기 계실 때는 좋은 작품에 대한 기억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좋은 선생님의 작품을 정말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의 문학 여정을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시집이 나온 게 겨울강이라는 첫 시집이 나온 게 1980년인데 데뷔하고 첫 시집이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군사정권 시대니까 사회적으로도 아주 암울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출판사 편집 직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불안정한 생활이었죠. 그때 썼던 작품이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늘 뭔가 작품 쓰는데 하나의 궤적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나온 게 가슴으로는 새벽과 독작이란 시집인데, 이 두 시집은 그 당시에 제가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곧 가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암이라 그러면 되게 바로 죽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럴 때 나온 잠탐 6호 시집이 될 뻔한 그 작품집이 두 개 나온 게가, 두 번째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계예대 문창과 출강할 때, 내 강의를 들었던 한 친구가, 여루가, 하고 있는 작가단 출판사에서 낸, 독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어떤 내 시의 어떤 한 단계를 뭐랄까, 자유시와 소통할 수 있는, 시조와 자유시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할까, 그런 것 열어준 작품집이죠. 그리고 이제, 아나키스트에게와 13월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엔가 낸 동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행이 제 생각에는 나이도 있고 해서 이게 마지막 시집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원래 과작이래가지고 작품이 1년에 쓰는 게 몇 작품이 안 돼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4, 50편이 쟁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엔 한번 정말로 마지막 시집이 될지 모르는 시집을 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숙제가, 단시조집을 꼭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후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여 편 묶어가지고 단시조집을 내는 게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마지막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선생님 건강하게 더 많이 작품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선생님 첫 시집의 겨울강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네, 제가 신앙송 지도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정말 예. 겨울강이라는 작품을 많은 낭송가들이 낭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제가 늘 지도를 하면서도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다음은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특별히 선생님께서 아끼시는 작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이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에 대한 시가 몇 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단술짜리인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란 단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집이 좀 묘한 집이 됐어요, 집안이. 아버지가 일찍 월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혼자서 저희들 키웠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게 각별하죠. 그래서 작품집마다 어머니에 대한 시가 한 두세 편씩은 꼭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수인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늘 좋아하고 마음에 늘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정말 소중하고 진짜 선생님 시의 제목처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죠. 예. 예. 그다음엔 그 시조 창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시조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늘 간명하고, 그 다음에 명징하고, 그걸 두 걸 바탕으로 해서 작품에 임합니다. 그러고, 처음에 초고는 아무래도 조금 불필요한 문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가지치기라 해야 하나 뭐 그런 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대수는 짧은 시를 쓰려고 하고 그다음 불필요한 언어를 추려내는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사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설은 무조건 길어야 된다는 그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사설도 짧을수록 좋죠. 그 우리 자유시 쪽에서도 보면 어쩌면 우리 단수보다도 더 짧은 시 있잖아요. 그런 네. 명쾌한 시, 명징한 시가 우리 가슴에 남아있듯이 시는 짧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간명하고 명징해야 된다는 걸 늘 가슴에 두고 쓰죠. 예. 네, 저도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징하게, 간결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인들의 삶과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 사는 게 문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없죠. 그런데 하나 꼭 있는 게 아까 잠깐 앞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일제시대 때 소위 많은 변절한 문인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해방되고 나서도 권력이라 할까 그런데 가까워지려고 했던 사람들 사실은 좋은 작가들이 좋은 시인이 참 많습니다 우리인데 그런데 되게 그런 시인들이 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결국은 후대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작품에 비해서 이름이 깎여지는 경우를 숱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외롭더라도 특히 시인들은 그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제 나름대로 그걸 가장 첫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이 시간을 빌려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앞에 얘기했듯이 한 두 권, 단술집 하나, 또 새로운 시집 하나 묶는 정도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찍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는 게 조금 불편했더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불편해요. 그래서, 시내 나가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또 멀리 구경하는 것도 잘 못하게 되는데, 제가 아직 우리나라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어디 가겠다 정하면, 그래, 이제, 우리 국토를 밟아보는 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도 아마, 아직도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제, 여러 곳을 한번 다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웹진 문예마루 명사 초대석 박시교 선생님 모셨습니다. 소중한 인터뷰를 해주신 박시교 선생님과 끝까지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행의 이두희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